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2일 신문 일자 방송입니다. 오늘은 온 국민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월레니오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기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부다지구에서 메르키트 다리 아래 29일 한국인 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2명 등 35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그 사고로 한국인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되고 19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는 9살 여자아이와 엄마 조부모가 함께 유람선에 타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이유입니다. 바이킹 시긴호는 앞서가는 허블레니아에 사전 통보 없이 추월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곳은 번잡하고 흡사한 곳이므로 추월하려면 미리 선박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다페스트 중심가를 지나는 다뉴브강의 4km 구간은 매우 혼잡하고 저녁 시간에는 평균 70척의 선박이 동시에 운행하기 때문에 교시는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 선장도 운항에 미숙한 사람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 유리 씨는 지난 4월 1일 네덜란드에서 유조선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던 유람선 선장과 동일 인물이라고 합니다. 사고를 내고 또 2개월 만에 와서 또 사고를 낸 것입니다. 바이킹 시기노 선장과 승무원들은 당시 사건의 충돌 사건을 감지했는데도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뺑소니를 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킹 시기노가 구조에 나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후진으로 선내 조낙에게 탈출을 방해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후 환경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5월에 갑자기 기온이 평소시보다 낮아지고 비가 연일 이어졌으며 특히 지난밤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심하게 불었다고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지난밤에 배가 떴다고 하면서 현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요. 차가 물에 잠기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이례적인 폭우 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현지 분위기입니다. 메르키트 다리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주 헝가리 한국 대사관은 주공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국화와 촛불이 빼곡히 담벼락을 채웠고 고인을 애도하는 메시지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31일 현지인과 교민 100여 명이 대사관 앞에 모여 주무식을 가졌고요. 페이스북에서 주무식을 처음 제안한 크리스티나 씨는 한국어로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정말 놀랐다며 한국과 헝가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형제라고 적었습니다. 예, 오늘 인양이 되었죠. 200톤급 선박 클레인 클라크 아담을 가동해 선체 인양을 시작했습니다. 선내에는 헝가리 선작을 시작으로 선내에 있는 한국인 시신 3구가 차례로 수습이 되었고요. 이 중에 다행히 어머니 외조부모와 함께 여행을 온 김호양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글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언어는 의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의도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사회현상을 좌우의 치우침 없이 보도하는 한 줄짜리 통신사의 기사라도 그 기사가 신문사로 넘어가 양념이 쳐져 가공이 되기 전에 이미 선정된 기사의 의도와 기자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자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자는 기사를 읽다 보면 왜 이 글이 송고되었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회면의 기사를 읽다 보면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의식의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사를 만들거나 혹은 그 기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팩트에 기반하여 사실만을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며 저널리즘의 철칙인데 사회면의 기사를 읽다 보면 좀 음보로처럼 의도적으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기사를 통해 무언가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고 또한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어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기사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자주 있습니다. 아마도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고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 사건에서 의미를 캐어내는 기자의 탁월한 눈을 통해 우리들이 기사를 읽기 때문이겠죠. 또한 종교적 혹은 역사의 뒷면에 은밀히 활동하는 집단들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들과 그들에 의해서 사라진 증거들의 흔적 너머로 사실만을 적어야 하는 기자들의 한계와 물음표를 끝나버린 많은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기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의도적인 기사와 역사에 개입한 자들이 일으킨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무언가 범인을 잡기 위해 쫓고 쫓기는 담정 소설을 읽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을 쓴 기사에 물음표로 가득한 담정 소설이라니요. 웃긴 이야기지만 기사는 법원의 판결물이나 경찰의 수사기록부가 아니니 결론이 나지 않는 혹은 의도가 숨겨져 있지만 증거가 없어 사실을 적어야 하여 밝히지 못한 사건들을 보도하는 기사에게는 어쩌면 물음표로 끝나는 것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 사회면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요. 어찌되었든 저희들은 소비자니까요. 그 핑계로 마음껏 기사를 요리해 봅시다.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지요. 일배와 오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지양합시다. 논설이란 영역에서 마음껏 기사를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기사 안에서 쫓기는 범인들과 그들을 쫓는 기자들의 의도를 금에 캐는 황금처럼 캐어내 봅시다. 이른바 간단히 요약하면 사건에서 얻는 의미와 사건을 선정한 의미입니다. 앞서 논한 허블레니아호의 사건에서 황금을 캐어내 보겠습니다. 기사의 키워드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헝가리 부다페스트 메르키트 다리 아래 선박 충돌로 침몰 사건이 일어남. 이 뺑소니 사건이라고 합니다. 유람선 허블레니아는 인연한 뜻이고 충돌한 배는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는 로키라는 신의 아내이고요. 로키가 사기꾼의 신이라고 합니다. 신 중에 제일 대단한 신이라고 하고요. 인양한 배는 클레인 크라크 아담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라는 뜻이죠. 탑승자는 한국인 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인솔자 2명. 사망자 중에는 여자아이와 엄마 조부모 3대가 목의 3대가 함께 유람선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는 순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발전도 하지요. 정말 인간이란 포유류에게 실망을 할 때가 수없이 많음에도 눈물의 회개와 갱생의 노력으로 변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는 과거의 실수와 미래의 변화가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헝가리는 훈이라는 의미입니다. 훈족은 우리 민족과 연관이 매우 큽니다. 메르키트라는 말갈이라는 의미고요. 이제 만주족에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그것도 다리 아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 아래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유랑을 하는 마음씨 좋은 이 아가씨를 사람을 가득 태운 사기꾼의 아내가 들이받아 죽여버리고 도망을 쳤네요. 잘못 인솔한 헝가리 인솔자 2명은 죽었습니다. 한국인은 겨우 7명만 살아남았네요. 사건으로 할머니, 어머니, 딸까지 목에 3대가 몰살되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죽음입니다. 끔찍한 어부 유전이네요. 성경과 중앙아시아의 유전에는 8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도피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세상으로 도피 7인이면 새 세상을 창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포기하지 않고 발전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새로 창조된 인간인 아담이 침몰하여 세상 어두운 곳으로 떨어진 이나 아가씨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함께 어두운 곳으로 빠진 사람들도 함께요. 한국과 헝가리는 한 형제입니다. 유전적으로 운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서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말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이는 후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과거의 실수가 현재에 미치기도 하고 또 현재 사람들이 과거의 허물을 바꾸어 새 역사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끔찍한 과거의 허물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허벌레니아의 침몰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일보에 나온 그 영상입니다.